자, 이제 모빌리티 개념 그리고 특성을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대표격인 영화에서는 이 모빌리티로 인해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빌리티 영화가 등장을 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빌리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동, 움직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공간적인 자유를 부여를 합니다. 꼭 그 시간에 영화관에 가서 꼭 그 시간에 TV 드라마를 봐야 할 필요가 없다는 시대가 바로 모빌리티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좀 핸들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디어 사유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미디어 자체가 이제 규모가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서 휴대하기에 굉장히 좋아졌죠. 휴대성.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영화 콘텐츠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장 배경을 좀 갖고 있고. 자, 그래서 모빌리티 영화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모바일로 보는 영화, 간단하게는 모바일이라는 기기를 통해서 보는 영화, 이기도 하고요. 또 그 여러 가지 브로드밴드가 해결이 되고 와이파이 같은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볼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모빌리티 영화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을 이제 구하실 수 있잖아요.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모바일 영화 촬영 편집 툴들이 있어요. 저도 하나 써봤는데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굳이 프리미어를,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하실 분들은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쓰지 않으셔도 편집을 할 수 있는 키네마토 시네마였나? 뭐 그런 툴 보니까 굉장히 할 수 있는 범위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짧은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나 이제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 이 친구들이 너무 잘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바일 영화를 편집하려면 막, 그러니까 영화든 컨텐츠든 영상을 편집하려면 막 따로 막 배웠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몇 번 이렇게 클릭 하다 보면 터치하면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편집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모바일 전용 영화, 예를 들어서 웹 드라마, 웹 영화, 한 72초 드라마라든지 15분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 즉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스낵 컬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낵은 이제 한입 바이트 컨텐츠, 원 바이트 컨텐츠라고도 부르는데, 왜냐면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하철 탔는데 한 3정거장 후에 내려야 된다 이러면 끼케야 3분에서 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이거를 스낵 컬처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거는 5분짜리도 있고, 최근에 나온 틱톡이라는 거 아시죠? 틱톡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심지어 15초짜리도 있죠. 15초짜리. 뭐 이렇게 모션하고 움직이고 끝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점점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긴 시간, 긴 호흡으로 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빌리티 시대에서는. 짧게 끊어서 내가 정해진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뭔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원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전용 영화를 보다가 이게 너무 인기가 많으면 이걸 좀 늘려가지고 극장에서 동시에 상영을 하기도 하고 또는 TV 드라마로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역형상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넷플릭스 서비스 지역을 보실게요. 회색이 아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넷플릭스가 전부 서비스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디만 안 되고 있죠? 북한, 중국, 예, 서비스 안 되고 있고, 여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중동의 어느 나라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넷플릭스가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유행이라서? 재밌는 컨텐츠가 많아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죠. 이동하면서 보실 수 있고 길바닥에 서서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용성이 되게 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리한 걸 좋아하죠. 영화를 보는데 너무 복잡한 절차여야 되고 뭐 이렇게 어렵게 봐야 되고 그러면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자, 넷플릭스 개요를 한번 보실게요. 97년도 8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리스와 마크 두 사람이 설립을 했습니다. 처음 출발은 뭐죠? 비디오 대여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비디오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딱 하면 그거를 이제 보내주는 거죠. 대여 인터넷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했던 아주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넷
영화 플렉스를 합쳐서 넷플릭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자, 이러다가 굉장히 작은 기업에서 DVD만 대여를 해줬던 이 곳에서 바로 OTT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실행을 하면서 스트리밍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넷플릭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게 되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넷플릭스 특징을 이해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넷플릭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넷플릭스 당하다. 넷플릭스로부터 침공을 당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가 됐다. 넷플릭스 모델로 바뀌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넷플릭스 당했다는 건 넷플릭스 컨텐츠에 매료됐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OTT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오버 더 탑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지 않아요, 개념이. 뭔 소리야. 그죠? 이런 건데 뭐냐면,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들이라든지 거대 방송사, 통신사, 요런 것들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결합된 조합을 OTT 서비스라고 한다. 이제 원래는 방송사와 통신사가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루는 곳. 이것을 이제 OTT라고 합니다. 그래서 훌루, 우리나라 웨이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코드 커팅은 넷플릭스에서 내세웠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기도 한데요. 이 넷플릭스가 등장하면서 수많은 기존의 케이블 TV 가입자, IPTV, 위성 TV 가입자들이 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뭐죠? 코드를 여기에 해당하는 이 코드들을 끊어버렸다라는 의미에서 코드 커팅. 누구 때문에? 넷플릭스 때문에. 굉장히 잘난 척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입자들이 이탈을 해갖고 넷플릭스로 막 간 거죠. 이걸 코드 커팅이라고 합니다. 자, TV Everywhere,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콘텐츠 시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보실 때 아침 7시에만 보실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면 전혀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24시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빈지 와칭, 빈지 뷰잉, 빈지 페어링, 마라톤 뷰잉이라는 용어가 똑같은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 한꺼번에 몰아보기. 지금의 드라마 어떻게 보시죠? 드라마 이제 1일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하악 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내일 또 방송합니다. 또 하악 하고 끝나고 또 두 사람 얼굴 딱 나오고 막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야 돼요. 주말 드라마 뭐죠? 주말 토일만 해야 되잖아요. 다음 주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몰아서 한 번에 쫙 다 보여줍니다. 시즌 1 쫙 다, 시즌 2 쫙 다 이렇게 보여주죠. 이게 빈지 와칭, 빈지 뷰잉, 마라톤 뷰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와치 인스턴틀리는 광고 없이 컨텐츠를 즉시 시청하는 겁니다. 유튜브는 광고가 되게 많아요. 얘는 바로 시청. 이것도 굉장히 사로잡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광고가 붙어야 된다는 그 개념을 이동시켜버린 거죠. 없어도 돼. 바로 우린 보여줄게. 이렇게 된 거죠. 어댑티브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용어는 디바이스나 인터넷 속도가 다 나라별로, 지역별로, 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다른 거를 맞춰서 적절한 화질로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거죠. 너희 집과 우리 집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서비스 해줄 수 있겠어?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머신러닝이 결합된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댑티브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거고요. 적합한 스트리밍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오픈 커넥트 서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좀 더 발전된 형태인데요. 자체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딱 갖게 됐어요. 어디서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 자체가 컨텐츠를 전송하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가지고 보다 빠르게 컨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이제 큰 특징이 바로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사실 매료가 됐어요. 지금 컨텐츠는 이렇게 해주지 않죠. 그냥 골라서 내가 선택해서 보게 되는데 넷플릭스 시청자들의 선호와 취향을 쭉 분석을 해봤어요. 쭉 분석을 해가지고 추천 시스템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개인화 비디오 순위 인기 컨텐츠, 지금 뜨는 비디오, 뭐 시청 중인 컨텐츠, 뭐뭐 할 만한 영화 프로그램, 뭐 페이지 제너레이션, 증거, 검색, 연관 작업 뭐 이런 등등의 추천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거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특히 이제 개인화 비디오 순위 이런 거는 뭐냐면 구독자, 그러니까 넷플릭스 구독하는 사람들의 이력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기는 뭐냐, 그 사람들은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느냐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가입하잖아요. 그죠? 가입하고 나면은 그런 걸 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 맞춰서 제공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니까 이런 영화를 보면 되겠네.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니까 코믹 영화를 서비스를 해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매료가 됐던 거예요. 그다음에 인기 컨텐츠는 뭐냐면 전체 비디오 목록에서 개인화되지 않은 순위를 찾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컨텐츠가 뭐냐를 항상 탑에 등극을 시켜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IPTV에서도 쓰는 방식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뜨는 비디오는 뭐죠? 실시간으로 분단위 1단위까지 쫙 추적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시청 추이를 반영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요거 많이 보고 있어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발렌타인데이 때는 이런 영화를 많이 보고 있네요. 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뭐 토네이도라든지 태풍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영화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네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끔 딱딱 추천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 중인 컨텐츠, 그죠? 다시 보기, 이어보기,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돌려보더라. 어느 시점에서 앞으로 땡기더라. 이걸 또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죠? 시청 중인 컨텐츠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맞춰가지고 또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성 있는 비디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와 비슷한 게 뭐가 있더라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볼 만한 영화가 뭐다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뭐 할 만한 영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추천 시스템입니다. 자, 뭐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은 그래서 컨텐츠 발견을 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소비자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소비자 맞춤형 컨텐츠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소비자를 일단 분석했어요. 소비자는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하느냐, 그 다음에 콘텐츠를 언제, 어떤 공간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대한 맥락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시청자 성향을 파악해서 디바이스별 상황을 판단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방법입니다. 이때 썼던 것이 뭐냐면 빅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작한 오리지널 가장 획기적인 넷플릭스 컨텐츠가 바로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는 이건 뭐 여러 논문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BBC 원작인 하우스 오브 카드, 그러니까 영국 원래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판권을 미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BBC 원작 드라마를 쭉 한번 봤어요. 그래서 시청자 성향이 뭔가, 이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를 쭉 분석을 했어요. 해보니까 하루 평균 3천만 건의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400만 건의 이용자 평가가 있었고 또 300만 건의 검색, 이 하우스 오브 카드에 대한 검색 정보가 있었고 어떤 위치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으며 무슨 단말기를 쓰는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일시 정지를 하고 대감기를 해서 그 장면을 다시 보는가. 그러니까 정말 치밀하게 분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청률 조사 업체들이 제공하는 뭐 이런 데이터들을 입수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쫙 다 분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감독은 데이비 핀치 감독이었고 선호하는 주인공은 케빈 스페이시였고 이렇게 쭉 뽑아진 거죠. 케빈 스페이시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머지 배우들도 다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캐스팅 디렉터가 배우를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빅데이터의 증거에 따라서 감독과 주연을 선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제작자 위주의 주인공이나 감독 선정이 아니라 그 책임을 참여시키는 거죠. 소비자들, 그러니까 영화 감상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참여시킨 결과예요. 그게 빅데이터라는 결과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영화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촬영 감독이 되거나 배우가 되어야지만 영화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상 자체를 이동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준 거를 가지고 이 영화를 형성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주체성을 일으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 환경 자체에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캐스팅 디렉터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이 투입이 됐고 효율이 극대화가 됐어요. 자,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미드가 Orange is the New Black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이제 여성 재소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같은 방식으로 캐스팅이 다 됐고
같은 방식으로 감독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락물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시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락물은 우리 그냥 그러니까 뭐죠? 흥미만 유발하는 그런 컨텐츠는 거기서 그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굉장히 엔터테인먼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여성 재소자들의 인권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죠? 던지는 메시지 자체도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다. 엔터테인먼트한 방식을 보여주지만 교훈을 주는 방식의 어떤 메시지의 전환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험럭 그루브라든지 옥자, 킹덤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최근에 이 넷플릭스는 한국에는 리얼리티 쇼나 예능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넷플릭스 컨텐츠가 바로 여기에 뭐 유재석 씨가 나오는 그런 쇼에도 많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넷플릭스는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미디어의 물리적인 미디어의 그 사용의 패러다임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용자를 참여시켰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참여시켜서 사용자의 위치, 사용자가 단순히 수동적인 관람층이 아니라 내가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 역할의 이동을 시켰던 바로 그러한 OTT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추이가 지켜봐지는 거고, 최근에는 이런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디즈니 채널이 만들어졌어요. 디즈니도 이제 이 OTT 사업에 뛰어들게 됐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넷플릭스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빌리티와 플랫포마이제이션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